먼저 정육각형 조각으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육각형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으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한 꼭지점으로 모였을 때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다리꼴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모아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평행사변형이 모였을 때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름모를 이용해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름모가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름모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각각의 도형들을 모아서 이렇게 붙임딱지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도형이 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고 이 도형은 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느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교구 활동만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요, 아이들이 왜 이 도형들이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지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구로 한번 활동을 하고요. 그 원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도형들을 유심히 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교구 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친구도 있고요. 무념무상으로 그냥 바닥을 정말 채우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이 도형들은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각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우는데, 이 각들이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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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니까 뭔가 확 감이 오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 도형들은요,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각들이 모여서 바로 360도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각들이 모여서 360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삼각형은 왜 한 꼭지점에 모여서 360도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정삼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60도예요. 60도. 그러면은 지금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60도 곱하기 6은 360도. 36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요, 한각의 크기 다들 알고 있죠? 90도잖아요. 90도가 하나, 둘, 셋, 넷. 90도 곱하기 4는 360도. 역시 정사각형도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각이 모여 36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아마 이 한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육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해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한각의 크기가 120도잖아요. 이렇게 사다리꼴을 정육각형 위에 겹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정육각형의 한각의 크기랑 동일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12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이 각은요. 지금 사다리꼴이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하니까 우리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할 때는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120도면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그러니까 120, 120, 60,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 사다리꼴의 이 부분의 한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했으니까 120도 곱하기 3은 360도. 역시 36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도 일단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360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정육각형 위에다가 올려놔 보면은 역시 이 부분이 일치하죠. 따라서 이 부분도 12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120도가 하나, 둘, 셋. 120도 곱하기 3은 36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마름모가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이제 마름모를요 이렇게 모아서요 제가 정삼각형 위에다가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마름모 두 개가 모여서 정삼각형의 한각의 크기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삼각형 한각의 크기는 60도잖아요. 그러면 마름모 이 두 각이 모여서 60도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 한각은 60 나누기 2는 30. 그러니까 이 부분은 3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쌍의 변이 평행할 때 이렇게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30도니까 이 부분은 15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180도, 이렇게 180도. 그러니까 180도 곱하기 2는 3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름모도 이렇게 360도가 된다. 그 다음에 정육각형의 한각의 크기는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120도니까요. 120도 곱하기 3은 360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정오각형 도형은 이제 플래닛이라는 보드게임에서 한번 꺼내왔어요. 이거 아이들하고 테셀레이션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한번 바닥을 빈틈없이 채워보겠습니다.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았을 때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문제집에서 테셀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가 주어져 있고 다음 중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을 모두 고르세요. 또는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또는 이런 식으로 정오각형 같이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 도형을 제시하고, 그러면 왜 이 도형은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도형이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 또는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지 골라낼 수는 있는데요. 서술형으로 쓰라는 그런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일 많이 서술형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정오각형은 왜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느냐 이거입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막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정오각형은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래도 그림이라도 그려서 설명하는 친구들은 기특한데, 어떤 친구들은 뭐 딱 보면 그렇다, 왠지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오각형의 전체, 그러니까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540도입니다. 혹시 정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아직 암기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없으면 본인이 이렇게 오각형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삼각형이 하나, 둘, 셋, 그러면은 180도 곱하기 3은 540도, 또는요, 그때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내각의 합을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렸잖아요. 꼭지점의 수에다가 2를 빼준 다음에 곱하기 180도를 해준다. 그러면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에다가 2를 빼주고 곱하기 180도를 해준다. 그럼 5 빼기 2는 3이고 3 곱하기 180도는 540도. 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식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식을 암기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려서 구해도 돼요. 근데 왜 내각의 합을 구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540도를 5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108도.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108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108도가 모여서 360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08도가 이렇게 3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3을 곱해 보면은 324도. 지금 360도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의 조건은 아까 알아보았죠?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각들이 모였을 때 360도가 돼야 된다. 근데 얘는 360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각형은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의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오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108도이고 108도 곱하기 3은 324도이므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각이 모여서 36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지 올바르게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굉장히 단골로 등장하는 도형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이 세 도형은요, 다각형뿐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도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내각의 합은요,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공식을 암기하는 것을 지향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세 도형은 각의 크기를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도형의 내각의 합,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한각의 크기까지 같이 좀 세트로 묶어서 암기해 놓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정오각형은요, 내각의 합이 540도이고요. 한각의 크기는 108도입니다. 아예 그냥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요, 내각의 합이 720도고요. 그 다음에 한각의 크기는 120도입니다. 사실 정육각형은 아이들이 원체 문제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내각의 합은 몰라도 한각의 크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팔각형, 정팔각형도요, 꽤 많이 나오는 도형이기 때문에요. 조금 암기가 어렵더라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내각의 합은 1080도고요. 한각의 크기는 135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정팔각형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느냐, 그거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포인트는 이 한각의 크기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한각의 크기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35도가요, 360도의 근처가 될 때까지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135도에다가요, 일단 4를 먼저 곱해 볼게요. 그러면 540도가 되는데요. 360도를 넘어버렸네요. 그러면은 하나 줄여서 해볼게요. 135도에다가 3을 곱하면 405도. 그래도 360도를 넘어버렸네요. 그러면은 한 개 더 줄여서 곱해볼게요. 그러면 270도. 잘 보면은요, 지금 3을 곱했을 때는 405도, 360도를 넘어버리고요. 2를 곱했을 때는 270도, 360도에 못 미칩니다. 그 말은요, 지금 팔각형은 몇 개를 모으든 360도를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정팔각형도 바닥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 도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팔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해보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 꼭지점에 모여서 360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이용하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놓아보기 어려운 도형들은 이렇게 한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360도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판단해 주면 된다.